네, 통신요금 상한가 치게 만드는 매니저, 우리 주식 고수 유성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호불호 코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없는 일주일 동안 네네. 시장이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네. 네, 요거 일주일 동안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떨지 전망 짧게만 해보고 넘어갈까요?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는 제가 누차 제 기조 자체는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예. 외인 자금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연초처럼 지금은 지수 자체는 좀 붙잡아두고 종목별 순환매가 계속 도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력이 약간 이제 경험이 없으시거나 조금 단기 매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 이런 구간에서 계속 종목을 이렇게 교체하시거나 너무 발빠른 매매를 하시다 보면 거꾸로 매매하면 상당히 손실이 커지시거든요. 제 같은 경우도 지금 주력주의 거의 90% 정도 비중으로 그냥 계속 가져가는 스타일이고요. 예. 모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냥 잘 아는 기업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았던 그런 업종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지금은 집중하면서 좀 제한적인 매매를 해야지, 너무 적극적으로 계속 매매하시다 보면 지금 구간은 상당히 어찌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매 횟수를 조금 줄이시면서 예. 상대적으로 좀 들어오른 그런 섹터 쪽을 집중하신다면 꽤나 또 괜찮은 그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지수 대비해서는 또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를 대표해서 드는 생각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박앤세일로 생각을 해서 네네. 진짜 좀 튼튼하면서 많이 내려온, 좀 많이 과하게 좀 조정을 받은 튼튼한 종목들을 네네. 조금씩 모아가면은 이제 6개월 뒤나 1년 뒤는 좀 괜찮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어떤 그 시대 트렌드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제시해드리면 4차 산업, 그리고 고령화, 이 두 가지가 융합된 그런 섹터 쪽을 고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쪽이라든지, 예.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인공지능 쪽이라든지, 또는 그런 스마트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어찌 보면 4차 산업하고 이 고령화 관련한 이 헬스케어 쪽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죠? 핵심 저는 트렌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기업들이 솔직히 말하면 예. 미국 시장이 훨씬 많긴 해요. 근데 또 우리 시장 내에서 잘 찾아보면요, 또 우리 시장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 못 가고 있는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쪽에 저는 좀 집중하는 그런 투자가 좋고, 너무 이제 TV에서나 너무 대중들이 잘 아는 종목 있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에서는 솔직히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사이클상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매력적인 그런 기업들을 예. 알고 싶으시면 카톡으로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기승전 홍보로 넘어갑니다. 카톡으로 오시면 제가 홍보 잘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진짜 궁금하신 게 많으신 분들이, 실제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답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샵 2034로 호불호 이렇게 치고 저희가 링크 보내는 거 들어가시면, 저희가 여기 홍보가 아니라 진짜 도움 얻고 싶으신 분들은 유성치 매니저님한테 가시면은 또 도움될 만한 자료들이나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유성치 매니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 고민, 오늘도 정말 종목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종목만 들어도 고민이 어떤 건지 저희가 이제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주시죠. 자,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1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 15만 4천 원. 중장기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비중도 50%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전과 그리고 비중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호불호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프로. 네. 첫 종목부터 불호를. 내용이 안 좋은 걸까요? 아니면 비중이 안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예. 비중 부분. 비중 부분이. 그러니까 시멘트 쪽이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제품 가격도 많이 올렸고요. 예. 그래서 실적도 지금 보니까 2분기 때 완전 어닝 스프라이즈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도 보시면은 올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께서 중장기로 어떠냐고 물어보셨고, 예. 또 비중이 50%시거든요. 그런 거 단기로는 저는 무조건 이렇게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은 파는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수급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강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든지 예.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팔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중장기로 이제 본다면 이 시멘트 주들이 제 판단에서는 그렇게 성장하는 섹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업이 치고 나가면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멘트 업종이나 그 부가적인 그런 산업이 후발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구조라 보시면 되거든요. 예. 딱 지금 그런 시기에요. 건설주가 먼저 올라갔다가 지금 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주들이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아서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지만 지금 예상되는 3분기 하반기 실적은 2분기보다 조금 못해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역사적인 퍼 수준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시멘트주들은 저는 이 가격대에서 좀 적정하다. 약간 오버슈팅 된다면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예. 네, 그때 저는 비중을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비중이 어느 정도가 좀 적정할까요? 그러니까 시멘트 쪽을 절반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좀 용납할 수는 없어요. 용납할 수 없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업종에 내가 50%를 투자한다? 그거는 시대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까 예. 제가 말했잖아요. 4차 산업 아니면 어떤 헬스케어, 고령화 이게 저는 앞으로 거의 한 50년 이상을 주도한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쪽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가 한 1년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50%는 그죠? 과하다. 경기 민감주는 사이클을 타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멘트주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가능성에 대해서 네. 확률을 좀 건설주를 따져보는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1호는 한 16만, 17만까지 열어두시되 예. 그 가격대 정도 오시면 저는 한 절반 이상 줄여라. 그래서 한 20% 이하가 예. 적정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는 한 30%는 줄이시고 한 20% 정도만 보유하시라. 대신 이제 매도 가격은 예.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디오입니다. 5만 원에 매수하셨고 47,250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이 30% 정도 들고 계신데 요거 상승 여력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디오에 관련해서 호불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불호. 네. 오늘 모든 종목 다 불호 주실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예. 건 아닌데 예. 그냥 제 기준에서는 일단 그 디오가 제가 이렇게 리포트들이나 들어오기 전에 공부를 좀 해보니까 예. 일단 제가 다른 그 경쟁 업체들 걸 좀 봤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관련 그 치과 장비 업체들, 선두주자들 기업들하고 예. 디오를 비교를 좀 해봤는데 리포트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디오가 상대적으로는 좀 싸다 경쟁 업체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영업이익 수준하고 순이익 수준하고 그걸 비교를 해봤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 대표주하고. 예. 그러니까 별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훨씬 그렇게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퍼 수준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다면 저는 굳이 디오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기업을 지금 5만 원에 사서 가지고 약간 손실 나고 계신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0% 비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기업이 보니까 대주주 그 지분 매각을 갖다가 글로벌 그 메이저 업체한테 지분을 넘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가 이제는 글로벌 평균 정도의 그런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건데 5만 5천까지 급등하다가 지금 예. 다시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일방적으로 빠질 정도의 그런 펀더멘탈은 아니다. 왜? 실적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표주들 저는 이왕이면 1등주로 살 거냐, 저보고 3등주, 2등주로 살 거냐고 하면 저는 무조건 1등주로 사라고 하거든요. 약간 더 비싸더라도 그쪽 쪽을 사라고 해요. 대장이 났다. 네, 대장이 났습니다. 제 경험상. 근데 이제 디오는 한 3등 정도 하는 그런 회사를 보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비슷한 펄을 받고 있고, 이익 규모는 역시 오스템 임플란트나 대장주들이 훨씬 크고, 예. 지금 주가 자체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굳이 30%를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매각 프리미엄이 껴있다고 해도 저 정도는 좀 과해요? 그러니까 메가 프리미엄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반영이 거죠. 근데 됐어서. 실제로 제가 볼 때 팔리게 되면 매각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슈팅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1등 주도라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가격적으로 메리트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약하다 그래도. 굳이 뭐 손절까지는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예. 한 5만 원 조로 이렇게 반동 주면 저는 일단 최소한 절반은 매도해라. 비중을 그 반으로 줄여라. 굳이 디오를 30%를 저는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올해 들어서 안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 기업이 이미 그죠? 저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2배 오르고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싸게 거래되는 업종이나 섹터 쪽도 많기 때문에 예.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디오 비중 30%에서 조금 비중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유성치 매니저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신 두중이, 두산중공업 2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24,400원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0% 비중 들고 계신데 지금 뭐 딱 질문을 주신 거는 물 타고 나와야 되나요? 어떻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아니면 혹시 보유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호불호 한번 들어볼게요. 유성치 매니저의 호불호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불호. 두산중공업이 뭐가 문제예요? 왜 불호일까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예전에도 여기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때도 제가 약간 중립적인 의견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냥 뭐 굳이 뭐 손절까지는 하지 마시라. 예. 반등 줄 때 좀 팔고 나오시라 이런 식으로 좀 그동안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단서를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원래 두산중공업의 주력은 아시다시피 그거잖아요. 그 원자력 쪽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쪽을 줄이게 됐고 실제로 지금 그쪽은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력발전소 있잖아요. 그런 쪽 설비도 좀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가스터빈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확장하면서 그걸 갖다가 계속 메꾸고 있고요. 수주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많이 줄었지만 예. 또 신규 쪽에서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적은 계속 괜찮게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핵심은 예. 이 기업은 역시 다시 원자력 쪽을 키울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쪽에서 워낙 세계 1등 기업이고 그쪽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줬을 때 주가가 정말 크게 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불호를 드린 이유는 내년 대선 결과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측을 해서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저는 이 기업의 그 방향성이 딱 결정이 될 거라 보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지금은 제가 볼 때 시세가 날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미 그리고 많이 올라왔고. 네,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오히려 기간 조정 거치고 있고 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연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롭게 다시 한번 치고 나가려면 결국은 정책이 전환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내년 대선에서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껴있네요. 네, 그리고 또 소형 지금 원자력 쪽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현실화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조화에서는, 환경화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되려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대선 이후에 어떤 예. 정책적인 변화가 나올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아서 저는 항상 제 신조가 뭐냐면 애매하면 투자 안 하는 거거든요. 확실한 네. 것만 투자해도 오를까 말까인데. 시청자분들도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제가 20몇 년 투자하면서 느낀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고 애매하고 내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100%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는 한 80% 이상은 내가 성산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데서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두산중공업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50% 이상이 안 돼요. 네, 저는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길 반반 확률이? 아니면 한 40% 정도의 승률이라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좀 확인하고 충분히 투자할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나오는 전략까지 살짝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데 아마도 근데 제가 이게 차트를 보시면 예. 이게 지금 어떤 패턴이냐면 지금 차트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급등했다가 지금 행보 기간 조정 거래량이 마르면서 예. 행보하고 있고 외인 기관들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만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박스권을 돌파하기 쉽지가 않아요. 요 앞에 요 앞에 선, 그러니까 22,000원대 정도. 예. 그러니까 24,000원대 가려면 60선 돌파해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제 판단에서는 당분간은 아마도 한 18,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한 22,000원 전후 이렇게 오면 예. 비중을 일단 절반만 줄여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부담을 좀 덜어놓은 상태에서 예. 정책적인 변화가 좀 나오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자, 두산중공업까지 봤습니다. 저희 오늘 헤어스타일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네네. 유성치 매니저는 헤어스타일이 멋있고 저는 약간 꺼벙이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내일 이제 미용실을 예약해가지고 내일은 좀 머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제가 멋있게. 예전에 예. 이런 스타일로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PD님이
한 두 달인가 석 달 참으시다 저를 뒤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저쪽 촌에 시골에 면서기관 같다고. 면서기관의 헤어스타일이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네. 하여튼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펌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딱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꺼보이 같다는 얘기 들어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게 어느 정도 좀 수긍이 돼가지고. 생기신 게 이제 서울 사람 같고 저는 이제 생긴 것 자체가 약간 불편하니까. 실제로 서울 분이시잖아요. 아니 저기 거기 분이죠? 고향 저는 마산. 부산 쪽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또 명민준 씨 어려지셨다. 소팔 드셨나봐. 소팔 코사노를 또 간접 광고를 또 해주셨습니다. 소팔을 먹을 나이는 아니죠, 제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한국금융지주 10만 4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아이고 지금 89,1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중 10% 정도 들고 계신데 매도 시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자 일단은 호불호 중에서 지금 불호 사인을 지금 손에 들고 계신데 일단 어떻게 뭐 반대로 호를 갑자기 반전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프로. 역시 프로. 한국금융지주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일단 문제일까요? 금리 인상. 네, 그러니까 정권 발음이 제가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예? 이런 정권이 아니라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정권주. 네, 증권주 예.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인상 구간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금리가 약할 때 예. 자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네, 대부분은 뭐 은행에 맡겨봐야 뭐 얼마 주지도 않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식시장을 많이 들어오고 그럴 때 이제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활성화되면서 예. 정권사들이 또 수혜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이 이제 금리를 이제 막 인상했잖아요, 한국은행이. 그리고 미 연준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실질 금리는 지금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정권주들의 투자는 지금은 조금 오히려 그럴 바에야 그 은행주 쪽이 원래 금리 오르는 거는 괜찮은데 예. 또 은행주도 제가 요새 추천 안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카카오뱅크라는 또 엄청난 그런 경쟁자들 그죠? 이런 이제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쪽이 경쟁자가 강해지다 보니까 예. 저도 이쪽은 또 추천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금리가 오르면 금융주 내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데 정권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안 드려요. 그러니까 한국 금융지주도 이번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약간 회복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예. 내년도부터는 실적이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게 시세를 많이 냈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세를 좀 많이 냈는데 저는 이게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예. 이 코로나 상태가 엄청 악화돼가지고 금리 지금 이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또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예. 아마 그 기조적으로 조금씩 올라나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 때문에 좀 지연되고는 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본다면은 지금 현재 정권주 투자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카뱅 이슈랑 같이 엮으면 어때요? 한국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그런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네, 반영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정권주에 대한 선택은 저는 좀 아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예.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좀 늘어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늘어가지고 수수료가 안 늘어 브로커리지 쪽도 제가 볼 때는 떨어질 것이고 예. 실제로 많이 떨어졌어요. 2분기 때. 1분기 때 워낙 거래 대금이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쪽 관리 쪽에서도 수익이 잘 났었거든요. 1분기 때. 근데 지금 2분기 때 자산 관리 쪽에서도 보니까 수익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80%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은 이제 반동 줄 때마다 매도를 하시는데요. 제가 좀 타켓을 좀 정해드리면 예. 한 9만 5천에서 10만 원 사이. 9만 5천 원. 9만 5천 원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을까요? 그건 뭐 신의 영역이긴 한데 예. 제가 그냥 봤을 때 이 목선 그러니까 빠지면서 좀 거래가 많이 됐던 가격대다 예, 보니까 9만 5천, 6천, 7천 요때가 되게 두터워요. 예, 매물이.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분할 매도를 해 나가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비중을 일단은 좀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10%밖에 안 되시니까 예. 저는 좀 가감하게 털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딴 종목으로 또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까지 알아봤고요. 종목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5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CS 윈드. 요거는 왠지 불호가 나오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오늘 다 불호 나오면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72,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75,300원 수익 구간이십니다. 다행이에요. 20% 비중 들고 계신데, 자, 축하드리는 요 CS 윈드, 보유 계속해도 될까,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호불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호, 역시. 풍력 지금 조금씩 담아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주식 투자는 이런 트렌드주에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우리 시장에서 이제 태양광 쪽도 있고 풍력 쪽도 있는데 뭐 태양광 쪽에서 대표적으로 뭐 하나솔루션이나 몇 개 기업이 있지만 풍력 쪽에서 제가 볼 때 그나마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바로 CS 인드거든요. 풍력 타워 쪽에서. 그리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 해외에 있는 타워 기업들도 많이 인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구조적으로 계속 지금 성장해요. 계단식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투자하시면서 이게 물어보시는 분이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굳이 이거 물어볼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갈 줄 알았는데 또 누르고 갈 줄 알았는데 누르고 하니까 그렇죠. 계속 행보하니까 답답하게 하신대요. 이런 기업들은 실적 시즌에서 이제 실적이 어닝스 프라이즈가 나오면 그때 시세를 갖다가 한두 달 만에 또 다 뽑아버려요. 예. 네, 제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1년 예를 들어서 12개월이 있으면 시세라는 것이 매달 올라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옛날에 전업하면 제 꿈이 이제 매달 한 500천 벌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예. 그 생활비 주는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달은 뭐 500 벌 때도 있지만 어떤 달은 마이너스 날 때도 있고요. 근데 어떤 달은 막 그 몇천 수익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1년에 수익 나는 구간은 한 두세 달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행보 아니면 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업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하신 분들은 꼭 세게 들으세요. 정말 힘들고요. 많이 벌었다고 확 또 많이 쓰면 안 되고. 돈 버는 방법은 매달 일정 금액을 벌라고 하지 마시고 예. 1년 기준으로 보세요. 그래서 1년에 내가 얼마를 벌겠다. 이렇게 하면 여유가 생기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뭐 빚내거나 신용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렇죠. 매달 신경 쓰니까 계속 시세나는 종목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만 나거든요. 근데 CS인들은 그런 기업이 아니라 풍력 테마고 시대 트렌드에도 맞고 신재생 에너지 트렌드에도 맞고 예. 앞으로 이쪽 비중이 많이 커질 거예요. 예, 태양광 쪽, 전기차 쪽, 풍력 쪽 이런 쪽은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흔들리지 마시고 좀 가져가라. 단지 지금은 약간 수급이 조금 꼬여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외인들은 여전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기관들도 크게 팔지는 않아요. 비중은 지금 20% 적당해요? 아니면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겠어요? 뭐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종목 투자하고 계시고 또 현금이 어느 정도 비중이 제가 모르니까 예.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20% 30% 정도면 적정하신 것 그 정도면 같아요. 적정하다.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비중으로 가져가시면 알겠습니다. CS 윈드 호 주셨습니다. 한 종목만 더 요거는 호불호만 들어보고 내용은 네네. 우리 그 노란톡에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네네. 자, 6번째 종목입니다. 6번째 종목 보여주실까요? LG 디스플레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조금 네네. 호불호만 들어보려고 21,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20,050원입니다. 비중 20%. 요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호불호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호불호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프로. 네. 아, 이거 왜 불호인지 정말 많이 궁금한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저도 그 LG 디스플레이를 워낙 매매를 많이 해봤던 예. 그 주주로서 좋아하시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냥 회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예. 이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이게 업황의 이 등락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마진 자체가 엄청 많이 남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사이클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고생을 많이 시키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대형주 쪽에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다른 뭐 LG 노텍이라든지 뭐 LG 전자라든지 네. 또 뭐 여러 기업들 있잖아요. 뭐 그런 쪽을 좀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디테일한 거는 우리 그 네네네. 유성치 매니저의 노란 톡방. 네, 샵 제가 2034. 동영상을 예. 그 오늘 그 신청하셨는데 제가 못 해드린 것들을 모아가지고 예. 종목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톡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 불호 의외네요. 그리고 명 MC 주주인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 LG 디스플레이 안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샵 2034로 유성치 매니저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보여주신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종목이 있는데 상담을 못 해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샵 2034 호불호 이렇게 내용란에 찍어서 보내주시면
주시면 저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유성치 매니저의 더 좋은 의견, 더 많은 의견 들으실 수 있는 창구 열어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성치 매니저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조금 더 밝고 빨간 맛으로 만날 수 있도록 네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매상한가 스페셜 김세영입니다. 9월 첫째 주 금요일 빨간 맛인데요. 이번 주 내내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금요일은 그래도 빨간 맛으로 마무리돼서 다행입니다. 우리 수상 매니저들의 주간 수익률 짚어볼 텐데요. 그 전에 바뀐 규칙부터 자세하게 체크해